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원식 장군님 나오셨습니다. 장군님 잘 계셨습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뭐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장성모임 대소장입니까? 예. 어떻게 이 유튜브는 좀 잘 되십니까? 예, 뭐 유핑 애청자 여러분 덕분에 예. 4만 정도가 됐고요. 많이 늘으시네요. 예, 6월 20일에는 또 이제 저희가 어떤 결의대회 세미나 같은 것을 하고 호국보원의 달이기 때문에 뭐 그런 행사를 가지고 또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도록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방송이 아마 녹화가 돼서 주말에 나갈 텐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내일 지난번에 이제 헬기 사기에 관련돼서 헬기 그 당시에 어떤 육군 헬기를 모는 것이 육군 항공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렇죠. 육군 항공 전우회라는 그 전체 육군 항공으로 전향하신 분들의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식 입장을 저희들이 오늘 촬영을 해서 내일 올릴 텐데 주말에 그 시청자 여러분 한분들 보시고 이미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을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생각으로 그걸 다시 국군을 학살자로 모는지 참 걱정입니다. 뭐 광주 때 말씀이죠. 기총 헬기 기총 소사라는 부분. 그거는 이제 주로 이제 최근에 나온 것이 저희 전두환 대통령이 내려가서 사살 당시 보안사령관이죠. 했느냐 안 했느냐 문제, 헬기 기총 사격 문제에 이제 우리 군이 직접 연계된 우리가 증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앞에 것은 지난번에 허학평 당시 보안사령부 비서실장께서 증언을 했고요. 헬기에 대해서는 간혹 뭐 일부 유튜브에서 단편적인 증언이 있었는데 이제 육군항공 전체에서 모여서 의견을 해서 공식적인 의견을 이렇게 내니까 주말에 좀 시간이 있으면 장군의 소리 들어오셔서 올라와 있던 유튜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시청해서 진실을 좀 규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재인 지금 오슬로 오늘 선언을 지금 이 녹화하는 날 몇 시간 후에 한다는데 지금 보면 이제 오늘이라는 날짜를 정한 것은 미북 회담, 싱가포르 회담 1주년이고 또 오슬로라는 장소를 정한 것은 이제 이 노벨 평화상을 주는 나라. 그래서 뭐 노르웨이, 뭐 핀란드도 마찬가지였지만 노르웨이하고 별 현안도 없는데 하루는 오슬로 선언하고 하루는 이제 베르겐에 관광 간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오슬로 선언이라는 걸 굳이 이제 베를린 선언이라고 2017년 7월에 G20 독일에 갔다가 거기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문 정권이 북한 문제를 풀어가는 자기들 나름대로는 주요 프로세스를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번에 오슬로 선언을 또 별도로 하는 부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홍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7월 제가 6일로 알고 있습니다. 페르브 재단에서 맞습니다. 소위 뭐 남북 관계, 한반도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 남북 접촉, 교류 이런 걸 주제로 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전에 뭐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자마자 이제 강력한 압박하고 이런 분위기에서 사실은 선비핵화, 후평화 체제라고 하는 전통적인 것을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 거꾸로 이야기한 거죠. 그 선평화. 그러면 평화가 되면 북한이 비핵화한다고는 요상한 논리를 이제 퀘르브에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오슬로는 어게인 퀘르브지 않을까, 뭐 어게인 베를린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함의를 담고 그때도 아시다시피 2017년 그걸 선언을 하고 그때 바로 그게 추진이 안 됐던 것이 김정은이가 핵능력을 확실히 완성하고 레버리지를 갖추고 나와야 되겠다고 조금 딜레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9월 초에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쐈지 않습니까? 쏴버리고 이제 그게 평창으로부터 이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김정은이가 뭐 그렇게 추가 실험 소요가 없으니까 좀 한 몇 개월 앞당겨서 2018년 전반기에 이뤘던 그런 여러 가지 쇼를 내가 좀 추진해 보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계산하에서 이런 선언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슬로 선언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 하나 또 이야기해야 될 거는 정권에서 오슬로 선언을 하는 점에 김정은이는 또 엊그제 트럼프한테 친서를 또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자기는 있을 거니까 가만히 미국이 아쉬우면 와서 자기들 주장을 수용해라. 우리는 미국 주장 못 받는다고 큰 소리치고
마치 안 그러면 도발할 것처럼 그랬는데 김정은이가 또 지금 이 미국에 뭐 트럼프에게 좀 꼬리를 치는 이런 서한을 보냈는지 트럼프가 좀 기분 좋게 이야기해서 그분은 그 포커 페이스가 잘 안 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칭찬에 약하죠. 그러니까 일단 그전에는 이제 문재인이 하는 걸 보고 예. 2017년만 하더라도 김정은이가 갑자기 뭐 대화에 나오기에 모멘텀이 없으니까 예. 소위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는 문재인한테 맡겼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18년까지는 괜찮았어요. 예.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예. 김정은이가 좀 만족을 했을 겁니다. 한미동맹 뭐 예. 훈련도 안 하고 예. 뭐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게 이제 탄로가 났잖아요. 예. 그래서 분명히 김정은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4월 11일 날 오지랖 넓은 4월 12일인가요? 예. 오지랖 넓은 중재자 하지 말고 당사자인데 이 말은 뭐냐면 문재인이 비록 오슬로서는 하든 말든 뭐그 부채에 말릴 생각은 없지만은 손해 나는 건 없으니까 별로 신뢰 안 한다. 예. 문재인이 중재자 말을 믿고 몇 개월 허송세월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겠다. 내가 직접 나서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아마 최근에 아마 미중이 소위 패권 전쟁과 관련돼서 미국이 바짝 조이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김정은의 생각에 중국이 버티기가 쉽지 않겠다. 예. 중국이 무너지면 중국은 보나마나 미국은 대북 제재에 중국이 적극 동참하라고 할 텐데 그렇다고 문재인이 뭐 살짝 뭐 정제유하고 하지만은 밀수하지만은 이것도 큰 규모는 아니고 그리고 또 문재인도 함부로 할 수 없을 거고 중국마저 손을 흔들고 나면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가 이거 G20에서 마지막 승부가 결정되고 난 뒤는 내가 굉장히 협상할 수 있는 레버리지나 모멘텀이 없어지겠다. 좀 바짝 몸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뭔가를 갖다가 내리민다 하면 그 타이밍으로 보자면 한국의 총선 직전이나 또 미국의 대선이 한참 물이 올라온 내년 한 3, 4월쯤에 북한이 승부수를 쓰기 가장 유리한 타이밍일 건데 그때까지 지금 현재 뭐 한 10개월에서 9개월 정도 남아있는 속에 김정은이가 이제 트럼프한테 저렇게 했다는 거는 트럼프도 어차피 시간을 질질 끌어가는 거니까 이제는 뭐 이래 교착 상태에서 협상을 위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조금은 신호를 바꾸어서 미국이 자기들에게 좀 더 심하게 압박하지 않도록 한번 해보겠다는 걸까요? 뭘까요? 예, 북한 의도는 그런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스탠스를 잃은 것 같습니다. 2017년, 18년만 하더라도 일단 북핵이 물론 내재적인 것은 미중 관계가 제일 컸지만 북핵이 그때 드러난 제1의 핫 이슈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북핵은 이미 미국의 관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정부가 여기에 자기의 역량을 소진해서 했다가는 미중 관계에 여러 가지 역량을 집중시키기에 제한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북한 문제는 크게 트럼프가 미국 국민한테 약속했던 뭐 핵 미사일 시험 중지와 같은 것이 깨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중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왜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제가 트럼프라면 시청자 여러분이 트럼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올해 중국의 이 통상전쟁에서 성기를 잡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이번에 6월 달에 G20, G20 이전에 잡는 거겠죠. 그러니까 리커청 내보내겠다니까 안 하면 관세 더 올리겠다. 트럼프 꽝 했지 않습니까? 시진핑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고 그랬죠.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그럼 하반기부터 그 성적표를 이제 미국 국민한테 내면서 아마 그동안 위축돼 있던 미중 통상경제 때문에 위축돼 있던 미국의 자본시장, 근데 정시 이런 것들은 기저효과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부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노선은 제가 봐서는 연말에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잡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때 중지했거든요. 왜냐하면 블랙 프라이데이부터 연말 연시가 미국 소비에 반이 일어납니다. 1년의 내수가 가장 큰 날이죠. 그때 만약 무역 긴장이 계속돼서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값이 오르면 지갑을 닫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고 그 내년쯤에서 이제 미국 국민들한테 봐라. 역대 미국 대통령에서 나처럼 이렇게 항공무술을 확실하게 받아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중국한테 북한 대북 제재 적극 동참하라고 하는 압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김정은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그냥 연말까지 이게 끌고 있다가 2018년에 했던 것처럼 연초에 쇼를 하면 한국 그 지방선거와 미국 중간선거 때문에 코가 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양보를 할 거다라는 논리가 이 강력한 근거리 측의 싸움을 하는 이 미중 관계 패권 전쟁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앞당겨지지 않겠는가. 뭐 저는 그렇게 조금 전략 환경 변화에 따른 그 전략이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 그 오슬로 선언을 오늘 문재인이 하고 결국은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과 다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적절한 좀 어떻게 보면 북한도 만족하고 미국도 만족하는 진짜 올바른 방안은 없지 않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북한의 입장에 서서 사기수를 가지고 어쨌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이런 말장난을 지금 또 발표를 하는 건데 지금 둘이가 물밑으로는 좀 대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한국하고 북한하고요. 겉으로는 싸우는 척해도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대안은 했겠지만 저는 2017년에도 아마 퀘르브 하고 난 뒤 이건 뭐 추정입니다만은 평창 그러니까 2018년 신년사에서 김정은이가 평창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참석하겠다고 할 때까지는 뭐 누군가 가서 부지런히 접촉했지 않겠습니까? 한 1년간 그죠. 그렇죠. 6개월간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뭐 접촉을 하면서 대화는 나눴겠지만은 그때와 같이 상호 만족하는 접점은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의 오슬로 선언이 아까 말한 어게인 그 퀘르브가 될지 안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그때와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그때는 우선 가장 핵심을 진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었고 북한을 접촉해 보는 게 또 자신감이 넘쳤고요. 북한쯤이라는 자신감이 넘쳤고 또 자기의 국내 정치적 입지에 대한 어떤 정치적 동기도 있었고 그래서 좀 동참을 해줬는데 지금은 가만히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일단 경험이 쌓였어요. 그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정치적 동기가 임박한 동기가 사라졌는데 그다음 설사 그런 정치적 동기를 대외적인 이슈로 어떻게 덮겠다 하더라도 이제는 북핵이라는 이슈가 미중 패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의 미국 국민의 관심에서 사라진 이슈가 돼서 이것은 관리만 하지 섣불리 건드려서 이 이슈가 탁상 위에 올라가지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잘 되리라는 보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김정은이가 핵 포기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거 괜히 건드려서 손해날 일만 있다. 미중 간에 집중하자 뭐 이런 환경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역량에 대해서는 2017년쯤이면 미지수였지 않습니까? 그냥 중재자로 한번 해봐라 됐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중재 노력에 대해서 이미 뭐 전혀 없다는 게 결론이 났고 북한이 김정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국, 일본한테도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자기 지원하는 중국, 러시아도 문재인을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량에 대해서는 김정은 자신이 일단 굉장히 회의를 할 겁니다. 안 믿는 거죠. 그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 2018년에 핫 이슈가 뭐였나요? 대북 제재 이행은 그냥 이행을 느슨하게 한 거였지만 주 이슈는 한미동맹 이슈였습니다. 북한이 그거를 뭘 보면 2018년에 뭐라고 그랬냐면 2017년 이전까지 얼씬 년사를 보면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을 북한이 뭐 했냐면 6.15하고 14를 실천해라. 돈 갖고 와라. 두 번째는 훈련 중단해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는 이미 문재인 정부가 돈을 갖다 줄 거라고 이미 정권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걸 김정은이 알고 국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018년 신년사를 보면 남북 개선 조건을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배치 중단으로만 딱 잡았어요. 두 개를만 이해했죠. 그게 달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연합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배치 중단은 한미가 합의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국의 역할이 있다는 소리죠. 자, 올해부터는 뭐냐면 금강산 개성공단을 비롯한 제재 해제인데 금강산 개성공단도 한국 정부만 결심하면 어느 정도 미국이 들어줄 줄 아는데 이게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김정은이가 원하는 이슈는 한국 정부가 헬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의 이제 재량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도 사라졌고 설사 신뢰가 있다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김정은이 알았는데 이 쇼에 동참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오지랖 넓은 중재 역할을 하지 마라. 차라리 트럼프 대통령이 믿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워가지고 될 일도 안 된다. 괜히 중재자 앞세워서 시간 낭비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봐서 2017년과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다. 예. 김정은이 목적이나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바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저는 일단 그렇게 봅니다. 예. 지금 이제 이번에 문재인이 북유럽 3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이제 7일 날인가 나왔죠. 그 월말에 뭐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 좀 뜬금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트럼프가 28, 29 G20 오사카 회담에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이제 트럼프가 오기 전에 둘이가 만나야 또 만나고 난 이야기를 가지고 이렇게 김이 이러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나니까 청와대가 또 부인을 했다가 또 문이 또 현지에 가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그런 접촉이 있을 것처럼 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뭘 흘리는 걸 보면 지금까지 똑바로 딱 분질러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은 이제 작년 5월 말에 북한이 하도 장난을 치니까 트럼프가 회담 취소한다고 발표하니까 그 토요일 날 이 판문점에서 둘이 셔틀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음 날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회담 동력이 회복되었다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1차 미북 회담이 열렸지 않습니까? 결렬됐다가요. 그러니까 아마 문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번 오슬로 선언을 그렇죠. 통해서 뭔가를 던지고 그래서 이제 북한이 좀 이렇게 원하는 부분을 또 겉으로는 미국이 또 수용할 만한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사실은 모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을 수 없는 거를 뭉쳐가지고 미국에 던졌어. 미국이 한 번 더 회담에 응해주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과연 트럼프가 오기 전에 김정은이가 문을 만나러 올 것이냐. 근데 김정은이가 트럼프한테 친서를 직접 보내서요. 이거를 보면 문이 오슬로 선언하는 타이밍에 한 발짝 먼저 친서를 보냈다는 거는 하이 네가 중재할 수 있는 거면 우리가 트럼프하고 직접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지 그렇죠. 이게 지금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그 아까도 말씀 제가 드렸고 황 소장님도 말씀드렸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아까 이제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이 껴서는 될 일도 안 된다는 생각이 확실한 것 같고요. 이미 트럼프하고 두 분이나 만났는데 둘이서 할 이야기 서로 원하는 걸 이슈에다 테이블에 올렸는데 괜히 제3자 끼워서 그 복잡하게 할 생각이 없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뭐 국민들이 보시면 우리 하도 언론 환경이 엉망이어서 정부 거를 해줘서 그러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봐도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한 이야기하고 완전히 다르게 번역을 해요. 예, 그렇더만요. 지난번 4월 11일도 예컨대 FFVD하고 DPRK라고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아니 문서로 회람했지 않습니까? 회담 결과를. 그거를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정의용이는 뜬금없이 또 한반도 비핵화라고 또 딴소리를 하고 그다음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래서 작년에 여러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9.19 평양 남북 군사 합의, 평양 회담을 하고 정상회담 하고 난 뒤 문재인이가 가서 뉴욕에 가서 뭐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트럼프 대통령 만나고 열심히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연말에 김정은이 박람회해달라고 문재인 애걸복걸하고 그다음 우리 다 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청와대 그 앞길에다가 대문짝만한 무슨 포스터를 그려놓고 말이죠. 그런데 보니까 김정은이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정부는 미국하고 국제사회에만 없는 걸로 이렇게 좀 이렇게 과장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가 하지도 약속도 안 한 것을 자기가 먼저 앞서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남북 간에 혹시 비밀 접촉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김정은은 온다고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가 와서 도움될 일이 없어요. 그렇겠죠. 시간도 촉박하고 완전히 문재인 정권의 원사이드 러브 콜이죠.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한국은 보십시오. 이거 뭐 황 소장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6월 28일, 29일 오사카에서 G20 끝나고 지금 아직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도 실무 협의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주에 뭐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거 잘해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한국. 왜냐하면 만나봤자 그 적당히 사진 찍고 부부 동반으로 차 마시고 그냥 대충 끝내야지 깊은 이야기를 했다가 괜히 중국하고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소위 미국의 우방이라고 하는 인도 태평양에 포함된 나라와 균열이 발생한 것을 중국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안 온 거고 그다음에 시진핑이 왜 대한민국 취소했겠습니까? 와봤자 문재인 정부가 설사 자기 편을 든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가 하도 만날 때마다 다른 소리를 하거든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두루뭉실하게 요거는 조금 내가 우리 국민들이 한 2년 전 사실을 좀 기억을 잊어버릴까 봐 제가 한번 조금 되살려 보겠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1월 25일 날 출범하고 2017년입니다. 4월 4일인가 6일부터 플로리다 팜비치에서 그 미중 정상회담을 했죠. 시진핑이 갔죠. 그다음 그 전에 뭐 아베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했고 뭐 미리 했고. 그리고 우리가 6월 말에 그러니까 미국으로 갔죠. 가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28일인가 29일 말쯤 됐어요. 바로 이어서 6월 28일일 거예요. G20을 갔으니까. 그때 한미 정상회담에 공동 선언문이 나왔는데요. 그때 제가 어떤 토론 프로에 나가서 굉장히 놀랬다 한 게 뭐냐면 한국 미국 대통령이 공동 선언에서 절대 안 넣었던 문장이 2개를 들어갔어요. 한미일 안보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에 의한 아태 질서에 적극 참여한다. 동조한다. 이거는 규범에 아태 질서는 남중국해 이런 문제거든요. 그는 보수 정부에서도 미국으로부터 많은 우리가 요구를 받았는데 잘 안 했어요. 아마 그게 보수 정부였으면 대한민국은 좌익들의 어떤 촛불 시위로 뒤덮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없어졌는데 그때 이제 송내가 정상회담을 하고 공통 조율이 끝나기 때문에 바로 공동선언을 하는데 7시간 이후에 했어요. 그때 이제 추정하고 들리는 이야기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나오자마자 FTA 재협상하기로 했다고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FTA 재협상을 공동선언에 넣자고 한 것을 한국이 그걸 빼는 대신 미국이 요구한 이걸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넣으니까 시진핑이 화를 짜게 했습니다. 그 7월 6일 아까 말한 베를린 선언 쾌르부 재단에 하는 그 하기 직전에 한중 정상회담을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맞습니다. 결례를 할 만큼 시진핑이가 야단을 치다시피 했어요. 그 왜 그런 게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 그런 게 아니라고 했겠죠. 또 캐러브에서 동료 딴소리하고 그날 저녁에 뭐 했냐면 한국, 미국, 일본 정상 3분이 만찬 회동을 하고 공식도 스테이트먼트를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의 아태 질서에 적극한다. 그러니까 6월달 정상회담을 다시 한미일이 합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시진핑이가 볼 때는 아 저거 내 앞에서요 그건 아니라고 변명대놓고 그날 저게 또 그걸 하겠다고 발표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북한 문제는 그때도 한미일 정상이 뭐냐면 강력한 대북 압박 및 제재로서 비핵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캐러브는 그보다 먼저 남북관계 개선하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말은 뭐가 진심인지 만날 때마다 임기응변으로 한단 말이죠. 그걸 자기들은 교묘한 전략적 모순과 줄타기를 할지 모르는데 남들이 보면 실없는 사람들. 저기 뭐 일반 비즈니스에서 그렇게 한다면 사기꾼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알은 겁니다. 2년 지나고 보니까 그 무도한 김정은이까지 저 사람 하는 말은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괜히 해가지고 그때 자기 공공하려고 내가 하지도 않은 말까지 덜렁해서 미국이 내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들으니까 네가 비핵화하기 위해서 그걸 내려놓는다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붙이려고 꼭 중매쟁이 중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국민 여러분 처녀 총각 중에서 단점은 쏙 빼고 장점만 장점만 엄청나게 과장시켜서 총각이 뭐 한 1억 갖고 있으면 100억 갖고 있다 공갈을 치고 뭐 이래가지고 둘이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둘이 만나보면 중매쟁이 말이 전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결혼하기 전에 사귀어보자. 이제 중매쟁이를 끼우지 말고 그 사람 끼우면 우리 양가 집안 싸움만 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만나게 되면 이 여러 가지로 그 참 미국이 불편한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희한한 거는 1박 2일을 하느냐
그럼 미국은 제가 듣기로는 8시간 있다 가겠다 당일치기로 29일 날. 그러니까 일본의 오사카에 그 G20가 28, 29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어쨌든 아침에 뭐 사진이라도 다 찍으면 찍고 그다음에 한국 오겠다니까. 그리고 오후에 나가겠다니 한국은 이제 전날 와서 하룻밤 장글로 해서 한미 관계가 돈독한 것처럼 좀 만들어주라. 미국 대통령이 일본에는 지난번에 5월 달에는 와서 3박 4일 놀다 갔는데 한국에는 와서 몇 시간 있다 갔다 하면 이제 체면이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룻밤 자달라는데 이제 목줄을 메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게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서 일정을 어떻게 할 건가가 안 잡혔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내주에 실무회담을 한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미국 쪽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로 의아스럽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방 간에. 이게 우방이냐. 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알겠지만 지금 하여튼 국제 질서 또 동북아 질서가 국제 질서입니다. 미중 간의 모약하니까. 그걸 한마디로 하면 저는 근본일척이라고 봐요. 미국하고 중국은 근본일척에 양보할 수 없는 이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서 반중국 정신의 가장 핵심적인 국가인 일본, 좀 더 확장하면 인도까지 포함해서 동상동몽이라고 같은 침대에 누워서 같은 꿈을 꾸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동상동몽이 마땅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동상이몽을 하는 게 대한민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그럴 겁니다. 굳이 와서 가만히 있으면 동상동몽으로 그냥 묻어 지나가는데 혹시 동상이몽이 드러나서 중국 대중전선에 조금 큰 힘은 없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나 체면이 좀 손상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굳이 온다고 그러면 긴 시간보다는 뭐 사진 찍고 이벤트 정도 하는 것 정도가 미국이 원하는 걸 거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도 그걸 원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돼서 이슈 파이팅을 하게 되면 한국은 중국과 북한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꼭 미북 정상회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진전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해 주는 대신에 요구할 거는 빤합니다. 일본하고 잘 지내. 그래서 한미일 남삼각동맹이 튼튼하다는 것을 과시해. 한미동맹의 튼튼한 걸 보이기 위해서 뭐 미국이 3가지 조건 요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FFVD 오브 DPRK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미국이 조금 열려있는 자세로 문턱을 낮추는 것처럼 신호를 보내주는 대신 2번, 3번 반화이 전선이라든지 기타 이런 걸 네가 확실히 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그냥 하루 자면서 저녁에 만찬하고 쇼하고 만찬하는데 무슨 긴 이야기 필요하겠습니까? 건배제의하고 뭐 웃고 덕담하고 뭐 사진 찍고 그리고 다음날 가시면 모양이 좋은 거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진지하게 앉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양자태기를 강요받으면 곤란할 겁니다. 지금은 뭐냐면 서로 마케팅하기 좋은 이벤트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정도 하면 자고 와야지 1박 2일 잠깐 왔다가 잠깐이 자고 와서 밥 먹으러 갔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 그다음에 이 말 좀 실례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래 있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맨날 거짓말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하고 밤새 밥 먹고 식사하고 싶겠어요? 그냥 빨리 왔다가 그냥 커피 한잔 하고 그냥 가버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한잔 합고 저녁 먹고 한잔 합시다 하면 우리 차 마십시다 그러죠. 보통 그런 사람들 그렇죠. 만나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리라 뭘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싫어도 갑하고 밥 먹고 싶지만은 갑의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결정할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얼하고 밥 먹어도 되는데 만나면 불쾌한 사람하고 저녁 먹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대표적인 하나의 거짓말은 2007년 11월 달에 이제 한국에 트럼프가 왔을 때 2017년 2017년 11월 달에 왔을 때 그때 이제 트럼프가 오기 전에 DMZ 갈 듯 운을 좀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말 안 하다가 이제 트럼프가 갈라 했는데 황사 때문에 헬리콥터가 안 떠가지고 이제 뭐 가다가 중단하고 돌아왔다 뭐 그렇게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직후에 청와대가 처음에 나온 말과 처음에 보도는 트럼프가 가자해서 갈라다가 좀 직후에
한국 언론에 나온 보도는 보면 문재인이 트럼프한테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뻔뻔한 거짓말이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 등이 미국에 가서 하면서 트럼프가 가겠다니 문재인이 그럼 나도 가겠다고 따라붙었다. 지금 이게 이제 결론이 됐습니다. 자기들 입으로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DMZ 가는 부분을 가지고도 이렇게 그 거짓말로 이렇게 우라먹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만 거기 가서 이제 뭐 DMZ에 대고 북한에다가 레이건처럼 한마디 해버리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또 따라붙으려고 따라붙어 놓고는 자기들이 제안을 해서 가보지 않을래요. 이거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거짓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트럼프도 아마 한국에 오면 또 무슨 거짓말로 울고 먹을까 봐 좀 신경이 쓰일 거라고. 그렇죠. 이게 황사장님도 이제 예를 들어서 아주 황사장님 아들이나 후배 예. 네 말이 맞니 내 말이 맞니 싸우면 피곤하고 창피하잖아요. 예, 그렇죠. 내 망신이기도 하겠죠. 걔 망신. 아니 밑에는 아주 후배는 뭐 망신당할 거 없어요. 황 소장님하고 다퉜다는 것 자체가 자기 위치를 올리는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2017년에 봐도 미국 입장에서 이걸 노골적으로 해서 싸울 수도 없고 예컨대 아까 6월 말에 아까 중요한 한미일 안보 방위 협력을 강화하고 규범의 악태 질서에 들어간다는 인도 태평양 전략에 그대로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예. 그 오바마 때부터 요구한 거거든요. 예. 그걸 확장시킨 게 인도 태평양 전략이니까요. 근데 트럼프 오기 전에 뭐 했습니까? 3노 해버렸어요. 3노. 예. 이거는 인도 태평양에 빠지겠다는 선언이거든요. 미국이 그래서 뒤통수를 맞고 오기 전에 굉장히 미국 고위 관리들이 보도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냐. 한미일 삼각 동맹이 뭐 참관하겠다, 뭐 MD 안 하겠다, 사드 배치 안 하겠다, 추가 안 하겠다. 예. 6월달에 이게 사인을 한 공동선언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대학이기도 한미 정상끼리 한 이야기를 그렇게 거짓말하는 것도 참 잘못된 거지만 뭐 그거는 그게 정도가 아니고요. 한미 정상회담에 공동선언문에 약속한 것을 뒤집어 버렸단 말이죠. 아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을 이용을 해서 자기 정치적 입지에 유리하다는 정치적 결정이 없었으면 2017년쯤에서 전문적인 관료에 의해서 이 내용이 진정이 되었으면 2018년부터 한국은 심각한 미국으로부터 회초리를 맞았을 겁니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물론 불가침 조약을 맺고 과거에 보면 침략도 하고 합니다. 그거는 독일, 소련, 일본 소위 말하는 독재 국가에서 일었던 이야기고요. 적어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된 국가로부터 정상끼리 약속한 것들은 지킵니다. 지키지 못하면 되는 걸 충분히 해명을 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거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그때 이 말 저 말을 하고 사인도 마음대로 하고 참 그리고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외교가 붕괴됐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문재인 정부의 도저히 국제 외교 관련상 생각도 할 수 없는 거짓말과 헌 약속 때문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실없이. 이건 문재인 정부한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참 문정권의 외교 갈수록 태산입니다. 국제적으로 완전 고립되어 가지고 이렇게 빨리 망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오늘 일부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